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번 소중한 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라는 생각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에 현금을 넣어두셨을 겁니다. 우리가 은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기 때문이죠.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내 돈을 지켜준다는 그 믿음, 사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건 자산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은행 계좌에 돈을 묶어두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구매력은 매 순간 조금씩 소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의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이걸 물리학의 중력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다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중력이 여러분의 자산을 매 순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0.1%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 계좌를 고집하는 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완만한 파산 열차에 올라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오늘 설명해 드릴 CMA라고 불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CMA가 증권사 상품이라서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CMA의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아주 쉬운 비유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좌가 망하려면 대한민국의 어떤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오히려 은행보다 위험하다는 건 괜한 걱정이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RP형 CMA입니다. 여기서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뜻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아주 쉽게 증권사를 전당포 주인 국공채를 값비싼 명품 시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당포 주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빌려주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당포 주인이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나중에 이 돈을 갚으러 올 때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 그때 이 시계를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RP형의 구조입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 대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아주 우량한 회사의 채권을 여러분에게 담보로 줍니다. 자, 그럼 RP형 CMA가 망해서 돈을 떼이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1단계, 일단 증권사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망해도 여러분에겐 담보로 받은 국채가 남아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도망가도 명품 시계는 내 손에 있는 격이죠. 2단계. 결국 진짜로 돈을 잃으려면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국채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를 선언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RP형 CMA는 구조적으로 여러분의 원금을 지킬 수밖에 없는 물리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MW형 CMA입니다. 이건 조금 더 깐깐하고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국가 공인 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여러분의 돈이 증권사 금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신용등급이 무려 AAA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동급의 신용도를 가진 초우량 공공기관이죠. 증권사는 그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이 안전한 금고 한국증권금융에 대신 넣어주는 심부름꾼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이자를 정산받아 다시 원금에 합치는 일복리 마법을 부립니다. 그럼 MMW형이 망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증권사가 망하는 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돈은 한국증권금융에 있으니까요.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이 파산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등급 AAA인 이 기관이 무너진다면 그건 이미 시중의 1금융권 은행들도 전부 문을 닫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예금자 보호법도 마비되었을 거고요. 즉, 전쟁이나 국가 전복 같은 사태가 아닌 이상 MMW형 CMA의 돈이 사라질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이 완벽한 계좌를 만들려면 영업점에 한 번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단 한 번의 수고로 얻는 평생의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이 가장 매력적인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이건 금융계의 어벤져스, 즉 초대형 증권사들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초대형 투자은행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NH투자증권 같은 거대 금융사 4곳 정도만 가능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과 신용을 걸고 우리가 책임지고 수익을 줄 테니 우리 어음을 사라고 약속합니다.
이 계좌가 망하는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4대 거대 증권사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망할 확률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이런 초대형 금융사들이 연쇄 부도를 낸다면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버린 상태일 겁니다. 시중 은행에 넣어둔 돈이라고 안전할까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즉 발행 어음형이 위험하다는 건 우리 경제 전체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분리 보관입니다. 많은 분이 증권사가 망하면 내 돈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시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고객의 자산을 자기들 금고에 두지 못합니다. 현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주식과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제3의 안전한 창고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죠. 증권사는 그저 중간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창구일 뿐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별도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형 증권사 중 하나였던 동양증권이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많은 투자자가 공포에 떨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CMA에 돈을 넣어두었던 고객들은 단 한 푼의 원금 손실도 없이 모든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리예탁 제도 덕분이었죠. 기업의 존폐와 상관없이 고객의 자산은 별도의 안전지대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안전한 CMA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계좌 금리가 0.1%라면 CMA는 보통 2.5%에서 3.5% 이상의 수익을 줍니다. 무려 25배에서 3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CMA만의 필살기, 바로 1단위 복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은행은 이자를 몇 달에 한 번 주지만 CMA는 매일 밤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돈으로 다음날 다시 이자를 낳는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 계좌와 CMA의 차이가 내 인생의 불을 얼마나 갈라놓을까요? 제가 엑셀로 두드린 계산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은퇴 및 자산관리 연구기관인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산의 수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금리 1%부터 2%까지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자산의 생존 기간과 규모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연구소는 은퇴 시점에 동일하게 1억 원을 가진 두 사람, 김 씨와 이 씨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 제일주의라며 연 1%대의 일반 예금성 계좌에 돈을 뒀고 이 씨는 연 3%에서 4%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계좌 CMA 및 채권 혼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똑같이 생활비를 꺼내 썼다고 가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계좌를 선택한 김 씨의 자산은 물가 상승과 인출을 견디지 못하고 약 19년 만에 0원이 되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노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반면 불과 2%에서 3%의 금리를 더 챙긴 이 씨는 어땠을까요? 김 씨가 파산한 그 시점에도 이 씨의 계좌에는 여전히 6천만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무려 30년 가까이 생존했습니다. 단순히 계좌의 금리 2% 차이가 누군가는 19년 만에 파산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30년 동안 풍요롭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를 두고 금리의 복리 효과가 만들어낸 자산 수명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자산이 10년을 더 버티느냐 아니면 내일 당장 바닥나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김 씨는 단순히 귀찮아서, 은행이 편해서 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산 수명을 10년이나 단축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전히 0.1% 일반 통장에 돈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결국 자산 관리는 지능의 문제라기보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와 과거 사례는 CMA로의 전환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중력으로부터 구출하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증권사의 신용 위험은 이미 법적, 물리적 장치에 의해 상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으로 CMA 계좌를 개설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CMA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하고 체크카드를 연결해 생활비 계좌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의 이자가 내 계좌에 찍히는 걸 목격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경제적 성취의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상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관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0.1%라는 구멍난 양동이에 담아두지 마세요. 견고한 구조적 안전망을 갖춘 CMA라는 엔진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적 주체로서 내딛는 이 작은 첫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